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당시에도 DJ는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목포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 그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뉴스가 많이 됐어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 정도는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완도 섬소년이 섬소년이 광주로 학교를 유학으로 오신 와서 거죠. 유학으로 와서 예. 광주 서중학교에 예. 3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가 17살, 16살 정도. 예, 16살 때 그럼 처음 DJ와 인연이 인연이라기보다도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지만 좀 저숙했기 때문에 신문을 읽었거든요. 그 신문에 보니까 DJ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겠죠. 근데 광주에서 삼선 개헌 반대 연설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나이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연설회를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삼선 개헌 반대 연설회에 갔어요. 갔더니 김노경 국회의원님이 먼저 연설을 하시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치 연설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쩌렁쩌렁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그 포효하는 연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중학교 때 국회의원들 선거 때 연설한 거 들어봤거든요. 네. 그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님 그 당시에는 이제 DJ가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네. 예. 너무 놀랐어요. 그 포효하는 그 음성 연설 그 연설 내용이 사람 가슴을 막 제 어린 가슴이지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소년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까? 내 어린 가슴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가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가 가슴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달쯤 있으니까 또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그 당시에 광주 중앙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삼선 개헌 반대 연설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쫓아가셨어요?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또 그 연설이 너무 그분들이 잘해서 네. 쫓아가봤어요. 갔더니 조금 약간 실내 연설이라 약간 그 전에 저런 감동은 없었지만 그때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콱 못이 박혀버린 게 삼선 개헌 반대 연설. 근데 이제 그때 들어보니까 나중 보니까 효창 운동장에서도 삼선 개헌 반대 연설을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근데 아주 뭐 엄청나게 그때도 센세이션하고 유명한 연설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역사에 남는 장면이잖아요. 다시 없을 장면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말씀하신 게 한밤중에 한강 건너와서 정권 잡아서 남의 정권 뺏어가지고 10년 해먹었으면 됐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남은 10수년 이렇게 평생을 고생해도 국회의원 한번 못 되는데 자기가 만든 헌법을 자기가 고쳐가지고 71년 선거 때는 이제 선거도 안 한단 말이고 하면서 세게 몰아쳐요. 네. 저는 거기 이제 갑자기 해보려는 게 흉내를 한번 내보시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몰아치니까 도마질 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중학생 때인데 가슴이 막 뛰더라니까요. 김영록 소년의 사실은 그 인생의 방향은 그때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제가 뭐 정치에 뜻이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인생에 한번 꽝 하고 얻어맞은 거죠. 제 그 정신적인 머릿속에 임팩트가 세게 들어온 거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잊을 왜냐하면 수가 그 없죠. 예민한 시기에. 네, 그렇죠. 잊을 수가 그래요.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그 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71년 대통령 선거. 맞아요. 그때 그때도 궁금했어요. 그때 광주 오시가 연설하시고 우리 광주 일고 학생탑을 참배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팬이 방문을 한 거네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 대표의 일원이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악수는 못했고 박수 치고 하는데 가까이서 정말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을 본 거죠. 근데 정말 잘생겼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내가 그렇게 한때 내가 마음속에 흠모했던 김대중 대통령이구나 했는데 떨어졌지 않아요. 그때 그랬죠. 떨어졌지만 그때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뒤로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남도청에 들어와서 이제 87년 네. 선거 때. 선거 또. 때 네. 저 여의도 광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11월 말인가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대통령 유세를 네. 했는데 그때 뭐 100만 모였다, 130만 모였다, 200만 모였다 했는데 저는 그때 일요일에 가지고 공무원인데 올라가서 거기 연설을 들었어요. 네. 저희 형님은 서울에 계시고 네. 그래서 같이 형제간에 가서 우리 형님도 엄청 DJ를 좋아했거든요. 아. 형제간에 나란히 앉아서 응원하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응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요. 네. 그 그리고 장면들이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던 길 위의 김대중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지사님께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랑 같이 단체 관람도 하고 하셨던데 그 이유도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걸까요? 네, 저도 그 길 위의 김대중 봤거든요. 그래서 대강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스토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그렇게 감명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있었는데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봐도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길 위의 김대중 보면은 87년도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면복권 받고 나서 광주를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할도 국립묘지에서 참배해서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이처럼 우시잖아요. 네. 웅웅 막 우시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충원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명명드리고 큰 양도서도 부지평 양도서 그 길이의 김대중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사실은. 네, 저도 울었는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갈 당시에도 막 그렇게 엄청 우셨잖아요. 그때 모습을 전 선명히 기억하는데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할 때 우는 모습이 또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그렇게 엄청 막 팍팍 펑펑 우시잖아요. 네. 펑펑 우는 모습. 그래서 길이의 김대중 볼 때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텍스트로 들으면 뒤에 세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지사님처럼 그 모든 상황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그때 그 길이 김대중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역사긴 하지만은 정말 가슴에 다시 한번 닿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김대중 그 영화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영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구나. 제가 아까 뭐 몇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은 직접 모시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강주 전남의 민주화 운동에 뛰었든 안 뛰었든 모든 우리 도민들은 생각이 똑같았어요. 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말 가슴이 그 찡하는 그런 그 영화고 그 장면이었다. 네. 저는 그걸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요. 저는 또 우리 지사님이 언제나 항상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만 뵀는데 DJ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요. 그 DJ와 나를 사실은 이래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DJ와 나의 이야기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제가 그 효창운동장이 아니고 여의도 광장에 아까 맞아요. 갔었다는 갔다 이야기,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그때 네. 이제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다 진짜 철석같이 믿었죠. 될 줄 왜냐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후보처럼 위대한 후보가 준비된 후보가 어디가 있느냐. 일생을 평생을 민주화운동하면서 탄압에 모든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이제 나섰는데 김대중 대통령만이 확실한 한국에 준비된 민주화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안 됐을 때 너무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술도 많이 드셨다고요. 실망을 많이 했죠. 네. 그러나 그런 쓰린 마음을 이렇게
갖고도 우리 김영록 그 공무원은 군수로 재직을 좀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렇게 젊은 시기에 강진 군수, 완도 군수를 하셨었네요. 그 얘기도 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근무하다가 이제 내무부에서 한 사람이 전라남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교적 고참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겠다.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네.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가겠다 하고 손을 들고 가서 내무부에 가서 빨리 적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수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아하. 그래서 강진 군수로 네. 내려왔고 그다음에 강진 군수 8개월 하고 중앙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6개월밖에 지금 이제 임명제 시대는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서울에 와서 중앙에 와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없어진 뒤에 오면은 뚝이 무너져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내부의 계산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분이 얼마나 저를 생각했으면. 사랑했으면 그렇게. 그런데 저는 6개월 더 차라리 강진을 뜰 바에는 6개월 안도 가서 고향에 가서 6개월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도 군수까지 했는데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편부터 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 지사님께서 군수하던 시절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진이 정말 전국적인 여행지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지사님은 그 시절 인연이 따라주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의문화유산 답답 이용준 교수. 네네. 그래서 그 이용준 교수를 초청을 한번 했거든요. 네. 강진에서 오셔가지고 정심을 드시면서 이야기 끝에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우리 슬로건을 하나 만들자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이 남도 답사 1번지. 책 제목이기도 했잖아요, 부제. 그래서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맞아요. 네. 강진 군수 시절에 만들어진 캐치프레이즈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일선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92년 지나 1997년이 됩니다. 이제 DJ가 사수를 해요, 사수.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사이에 굉장한 역사들이 많았었잖아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1997년 대통령이 되시던 해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97년? 네, 97년. 97년 전에 잠깐 92년도도 이야기. 92년 좋아요. 92년도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죠. 김영삼 그 민자당 김영삼, 3당 김대중, 3당 정주영. 합당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92년 1992년. 네. 12월 달. 네. 그때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져버렸잖아요. 네.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더니 아침에 그 뭐라고 TV에 뭐 나오더라고요. 10시에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한다. 네. 아마 정계 은퇴 연설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간부들이 제도 이제 그때 총무과 근무했는데 저는 서무계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 서무계장 팀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들이 한 6, 7명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TV 시청을 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그런단 말을 듣긴 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저는 나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진작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분은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은 저렇게 여러 번 패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는 지역이 다른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지지를 안 하니까 그걸 갖고 뭘 할 수는 없는 없고. 일이고 어찌됐든 저는 거기서 이제 살구문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정말 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진짜 가슴에 막 북받치더라고. 근데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도 사람들, 전남, 전라도, 호남 사람들은 그걸 다 가슴에 느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92년도 지나갔고 지금 97년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제 92년도에 그 정계 은퇴 선언하셨을 때 그 DJ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그 통곡 이렇게 가셨다가 또 거짓말처럼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울었던 분들 그분들도 또 아이처럼 우시던데 그때도 우리 지사님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통곡을 하셨던가 봐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 있을 수가 없지. 왜냐? 약간 미래가 없는 느낌? 아니 그러기도 하고 네. 그분들하고 생각이 워낙 다른 분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 빼고는 전부 다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인데 그래요. 나 그래요. 혼자만 노선이 다르죠. 나 혼자만 김대중 대통령. 다른 분들은 다 김영삼 대통령. 우리 네. 전남 지역 출신들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네, 네. 거기서 뭐 그분들 말하는 걸 내가 맞장구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때 그래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때 막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대로 이제 결국 97년 선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네. 97년. 97년 선거를 얘기하면은 뭐 그때 당시도 IMF에다가 뭐 이인재 후보에다가 DJ 페이 연대에다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당선 안 됐던 기적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순간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은 당선이 되리라고는 확신을 못했어요. 그 그때도? 당시에는. 오히려 87년도에는 우리가 확신을 했는데 졌잖아요. 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꼭 돼야 되고 될 것이다 하다가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결과가 나와봐야 이것을 하지. 그때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됐을 때 그때 기분은 뭐 다 하늘로 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우리 도청에서도 밤중에까지 막 그 사무실에서 퇴근 안 하고 막 봤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표 방송 네, 얘기들을 개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DJ가 아닌 다른 분이 이기다가 이제 DJ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막 도청으로 네. 쏟아져 나왔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퇴근을 않고 아예 사무실에서 그걸 시청을 했어요. 시청을 하면 한분들 모여서 시청하고 있는데 뭐 그때 이제 이기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도청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밖에서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